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실히 지키겠다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청와대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황교안 장관이 거의 제동을 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힘들게 하는 반칙행위와 횡포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나경원 의원 딸이 자기 엄마가 나경원이라는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사실은 판사를 지냈고 의원이고 면접에서 탈락시켜야 되는 정도. 특히 정치적 사건과 선거 사건에 있어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피체포할까봐 대포폰을 들고 지방으로 잠적했다 이런 얘기. 대포폰까지 들고 튀었는데 정작 검찰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윤석열 검찰의 편파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을 향해선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관련 수사에선 적극적인 모습을 찾기 어렵습니다. 황교안 수사 방해 의혹, 나경원 딸 입시 비리 관련 의혹, 패스트트랙 수사 등 주춤거리는 모양새입니다. 두 얼굴의 윤석열 검찰, 왜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법조와 정치 분야를 오래 취재해오시고 명칼럼을 많이 쓰신 김희택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최근 윤석열식 검찰 중립 유감 이런 칼럼을 쓰셨잖아요. 칼럼에서 윤석열 검찰의 칼날이 또 다른 의회 권력인 제1야당은 철저히 비켜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대상 3가지 수사를 언급을 하셨고요. 가장 먼저 꼽은 황교안 수사방해 사건, 도대체 어떤 사건인가요? 세월호 참사가 난 직후에 광주지검에서 수사를 착수를 해서 123 정장, 해경 정장에 대해서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라고 법무부에 보고를 했죠. 근데 법무부 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방침이다 했다는 거죠. 결국은 논란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고 공문서 위조 혐의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당연히 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죠. 그 이후에 수사를 진행한 뒤에 광주지검장이 업무상 과실치사를 포함시키지 않으면은 그만두겠다, 사표 쓰겠다. 소동 끝에 업무상 과실치사를 나중에 한참 뒤에 포함시켜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유죄 판결이 나왔죠. 빼라고 해서 뺐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죠. 기각이 됐고 나중에 다시 집어넣어서 유죄가 불구속 나왔다. 기소를 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죠. 이 사건이 좀 단순히 구속 영장에서 혐의를 뺐다라는 거 말고도 당시에 지방선거 6월 4일 날 있었는데 2014년 정부 책임이 부각되는 거를 걱정을 해서 수사를 좀 소리나는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바로 선거 다음 날 6월 5일 날에 가서야 뒤늦게 압수수색 영장을 치면서 시작된 수사인데 불구속 기소한 게 10월 6일 4개월 정도 끌어서 기소가 됐는데 선거 때문에 수사를 지연시켰다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또 그 이듬해 1월 달에 인사를 하면서 그 당시 수사 라인에 있던 사람들 전부 좌천을 시켰습니다. 보복 인사라고 봐야죠.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또 하나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2017년 12월 달에 저 한겨레 토요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아주 자세히 밝혔는데 그 경위를 2012년 국정원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진행해서 혐의가 어느 정도 드러난 상태에서 김용판 청장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황교안 장관이 거의 제동을 걸었죠. 결국은 타협을 하기를 선거법은 적용해야 된다. 그 대신에 구속영장은 포기하자. 수사팀하고 전부 회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상 초유의 그 부정선거 공작이었는데 과연 그 당시에 영장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지시가 정당했느냐라는 데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당한 수사 검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로 볼 수 있는 정당한 지휘권 행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죠. 황교안 수사방해 의혹이라는 거는 하나도 아니고
세월호뿐만 아니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벌어진 두 가지에 걸쳐서 벌어진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도 검찰은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유재수 그 의혹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이제 청와대 민정에서 감찰을 해서 본인 그 핸드폰 포렌식 등등을 해서 나타난 의혹이라고 하는 게 골프채를 받았다, 비행기표 비용을 대납시켰다, 차량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청와대 쪽 조국 당시 수석 쪽이 주장하는 거는 정황은 있었지만 증거는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본인 보고 자료를 내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본인이 그러겠다고 해놓고 잠적을 잠적해버렸다.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 당시의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를 수사 의뢰할 것이냐 그냥 사표받는 선에서 끝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정무적인 책임은 지겠다. 그러나 정당 권한범위 행사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검찰은 당연히 그거는 청탁을 받고 안 한 거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른바 유재수 사건하고 지금 세월호 관련해서 법무부의 그런 수사 방해, 사실상의 수사 방해를 비교를 해보면 그 후자는 정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선거라든지 이런 걸 의식해서 사실 수사를 방해하고 영장의 혐의를 빼라. 그리고 결국은 그 부당한 지시에 따라서 영장이 기각까지 되고 그런 걸로 보면 더 심각한 직권남용이라고 봐야죠. 지금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까지 이제 꾸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얘기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꾸릴 때 이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되지 않겠는가 관측이 제기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로서 뭐 그런 낌새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낌새가 없는 제가 뭐 간접적으로 좀 알아봤는데 그런 내용 낌새는 없는 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의 내부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부당한 사건 처리, 검찰이 먼저 나서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과연 검찰 내부의 어떤 부당한 사건 처리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혐의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결국은 특검이나 나중에 이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에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던 의혹이고 당시 세월호를 둘러싼 국가의 책임과 관련해서 특별수사단이 설치가 됐으면 이제 풀어야 되는 의혹의 하나인데 실제 풀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 세월호 수사단이 굳이 자기네가 나서서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정치 상황도 특히나 그렇고.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뭐 이것뿐만 아니고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죠. 딸 입시 비리와 채용 특혜 의혹 이것도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됐고 검찰 수사 주체까지 배당이 됐는데 현재로서 지지부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딸 관련한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뉴스타파가 상당히 집요하게 추적 보도를 해서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나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나경원 의원 딸이 성신여대에 이제 2012년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특수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신설되는 과정도 나 의원이 먼저 총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다.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 면접하는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딸이 자기 엄마가 나경원이라는 거 이름만 얘기 안 했지 사실은 뭐 판사를 지냈고 뭐 의원이고 뭐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면접에서 탈락시켜야 될 정도 내용이었고 그 면접 당시에 본인이 그 뭘 연주를 하는데 그 배경음악 준비를 안 해서 20분 동안 뭐 학교 관계자들이 수소문해가지고 배경음악을 찾아다가 틀어줬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이 짙은 그런 사안인데 아주 솔솔 나는 시민단체들이 한 10건 정도 뭐 아들 문제 등등까지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10건 중에서 2건 정도, 2번 정도 고발인 조사만 해놓고 전혀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나경원 의원이나 딸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뭐 조국 전 장관 딸 문제하고도 좀 비교를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더 좀 노골적으로 관여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적극적으로 수사할 의지는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자유한국당 관련 수사로 패스트트랙 수사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지난 4월이었죠. 국회를 완전 뒤집어 놨었는데요. 그래서 60명이 고소고발이 됐고 그걸 경찰이 한참 수사하던 중인 9월 달에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건을 가져갔는데 여전히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 아닙니까? 뭐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전 원내대표 두 사람만 소환에 응했고 나머지 의원들은 뭐 일체 검찰 단계에서도 응하지를 않고 있는데 사실관계는 뭐 영상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때 검찰이 이제 소환을 하지 않고 기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오히려 해를 넘길 것 같다. 일부에서는 총선 지나서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검찰이 이 사건을 국회 검찰개혁 입법이나 이런 상황을 감안을 해서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런 의혹도 이제 제기되고 있는데, 사실 검찰이 오해받을 대목들이 좀 더 있죠. 전국회 전인 것 같은데, 국회 휴회기가 있었는데 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서 혹시 체포해 갈까봐 대포폰을 들고 지방으로 잠적했다, 이런 얘기. 대포폰을 들고 혹시 뭐 이게 나와라 이렇게 위치 추적할까봐. 위치 추적을. 대포폰을 갖고 잠적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어쨌든 한국당 의원들은 겁을 먹었는데, 검찰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연행해서 조사할 정도까지의 의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제 휴회 중인 기간에는 뭐 체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겁을 먹고 혹시 체포할까봐 대포폰까지 들고 튀었는데 정작 검찰에서는 손을 놓고 있었다, 이런 얘기군요. 이 세 가지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검찰이 자유한국당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윤석열 검찰이 도대체 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은 편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칼럼에도 보면 윤석열 총장이 사석에서 줄곧 나는 선거에서 1번만 찍었다. 여기서 1번이라는 거는 이전의 여당이죠. 자유한국당 계열,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쓰였는데, 그만큼 윤석열 총장이 보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드러내서 수사가 이렇게 좀 편파적이다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2017년 대선 때는 일본 후보를 안 찍었을 것 같고, 안 찍었다고 그러고, 검사들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그런 보수적인 성향에서 벗어나기 힘들지 않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데, 최근에 검찰의 이런 수사가 성향에 따른 뭐 그런 문제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검찰개혁 입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가 무관하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조국 전 장관 수사, 뭐 유재수 수사, 울산 김기현 시장 측근 관련 수사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벌이고 있는 수사 등등이 전부 다 공통점은 이제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최근에는 또 서울 동부지검이 안보지원사, 옛날 기무사죠. 기무사에 이제 2017년 9월 달에 있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가방을 분실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 행정관이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육군 참모총장을 만났는데, 인사 관련 자료를 가방에 갖고 있었는데, 그걸 분실했다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 자료를 또 요청을 하면서, 내놓지 않으면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도 공문에 아마 담겼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로 적극적으로 이제 아마 수사를 할 기세인 것 같습니다. 공통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몰아치다시피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는 거군요. 검찰이 뭐 다른 이유를 대겠지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한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너무 공교롭게도 전부 공통적으로 지금 시기에 그거를 다시 끄집어내서 수사하고 있는 거는, 이유는 지금 검찰개혁 입법과 관련한 거고, 검찰 조직의 팔다리를 자르겠다는 게 이제 검찰개혁의 입법 내용인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라는, 그 검사들이 아마 그렇게 느껴서 들고 일어난 게 아닌가.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청와대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표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의혹이 짙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가 사실상 검찰개혁에 반발하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청와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칼날을 들이대고,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지금 반대하고 있으니까 자유한국당과 관련한 수사에서는 멈칫대는 일종의 봐주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검찰개혁 입법을 앞두고 황교안 대표를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이 이제 장외 투쟁부터 해가지고 국회에 태극기 부대와 같이 합세해서 강력한 저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저지하겠다고 싸우고 있는데, 한국당이 검찰이 굳이 뭐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해서 파헤치고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문제는 의혹 수사들을 언제까지 끌고 갈 건지, 그것도 사실은 좀 상당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조직 이익을 위해서 검사들이 동일체처럼 나서고 있는 모양새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검찰의 정치적 개입까지 가능한 권한을 좀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검찰개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 끝으로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주변에 지금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현 정권에 성공을 해서 자기가 충정해서 하는 수사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충정이라고 본인이 얘기할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정황상으로 보면 검찰 조직 입장에서, 특히 검찰주의자라고 하는 윤 총장의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도 감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충정보다는 중립의 원칙이라도 좀 제대로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